지난번에 이어서 피해야 할 음식, 먹어야 할 음식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적 증후군 환자들은 식품을 구입할 때 표시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하면 조금만 먹거나 데쳐내기나 삼기 등을 통해서 독소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우리 꼼꼼히 살펴본다는 건 식재료를 구매를 할 때, 특히 가공된 식재료는 뒤편을 보셔야 돼요. 뒤쪽에 좋은 성분들은 사실은 선전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좋은 내용들을 써놨겠죠. 그러나 첨가물들, 각종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두유 있잖아요. 두유는 콩이니까 건강 단백질 보충도 하고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어떤 두유들을 보면요, 뒤로 딱 뒤집어서 보면은 옥배유, 옥수수 기름, 그 다음에 그 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바닐라 향이나 고소한 향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 향, 맛, 그런 첨가물들이 막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두유라는 거, 잘 만든 두유는 뒤를 뒤집어 보면 99%가 국내산 콩으로 만든 정제 소금만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두유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맛과 향,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런 첨가물들이, 그 다음에 기름, 옥수수 기름 같은 기름들이 들어가면 좋지가 않아요. 위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분들은 그런 음식 자체가 체하거나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공된 음식의 뒤편을 보셔서 각종 첨가물들이 덜 들어가는 음식, 자연 재료로 최대한 쓴 음식들을 드셔야 돼요. 사실 두유 말이 나와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콩이 단백질 보충에는 좋긴 좋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콩은 국내산 콩으로 드셔야 돼요. 우리 수입되는 콩은 GMO 콩, 유전자 변형 콩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입되는 콩은 제초제를 많이 뿌려요. 콩밭에 제초제를 워낙 많이 뿌리기 때문에 제초제에 내성이 94%가 내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수입된 콩 말고 국내산 콩으로 된 것. 그 다음에 콩이라는 음식이 사실은 약간 비린 향이 있거든요. 이 비린 향이 체기를 유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콩이라는 음식이 약간 가스를 그득하게 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리지 않고 가스를 차지 않는다 하면 국내산 콩으로 된 그런 콩을 선택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그 다음에 두유를 드실 때도 차라리 집에서 국내산 콩을 이용해서 직접 내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두유의 뒤편을 보셔서 첨가물들이 덜 들어간 두유를 드시는 게 낫고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잘 취하는 음식 가운데 성질상 잘 취하는 음식들이 있다. 정상인 사람이 먹으면 문제는 없지만 위가 약하거나 담적 증후군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담을 준다. 그럼 이렇게 잘 취하는 음식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은 찰치거나 딱딱한 음식은 담적을 만든다. 주로 곡식을 가루낸 다음 끈기 있게 반죽해 조리하는 떡, 국수, 마른 오징어, 견과류 딱딱한 것 다 좋지 않아요. 이런 음식들은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서 씹어도 잘 분해되지도 않고 침이랑 섞이지 않은 채 덩어리로 위에 유입이 된다. 그러면 잘 체하고 위와 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서 담독소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위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떡이 좋지 않아요. 떡은 끈덕끈덕 해가지고 내려가다 잘 체해요. 그럼 떡을 굳이 드시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술떡, 기정떡이라고 표현하는 푸석푸석한 떡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드시는 정도로 그렇게 드시면 좋고, 국수, 밀가루는 사실은 좋지 않아요. 정제된 가루로 만든 음식들, 각종 첨가물도 들어가기 때문에 국수는 안 드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는 말라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익혀도 오징어 같은 낙지나 우리 아니면 이제
우리 문어 같은 경우는 익혀도 좀 부드럽게 익게 되는데 오징어는 익혀도 질겨요. 이 질긴 것 같은 것들은 잘 체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는 안 드시는 게 낫고, 그 다음으로는 견과류가 있어요. 저는 땅콩 하나라도 체한다고 표현드리거든요. 입에서 아무리 씹더라도 저는 암죽이 되도록 넘어가야 되는데, 땅콩 알갱이를 씹어도 알갱이들이 위장 자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견과류 항산화 효과도 있고 여자분들한테 좋긴 하지만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잘 체할 수 있으니까 땅콩이나 아몬드 이런 걸 드시지 마시고, 굳이 드시고 싶으면 해바라기 씨 정도 꼭꼭 씹어서 드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 영양 성분이 편중된 음식도 잘 체한다. 좋은 음식은 다양한 영양 성분이 골고루 있어서 소화 흡수가 잘 되는데, 과일을 예를 들면 가육의 과당과 탄수화물, 껍질에 과육 소화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같이 먹으면 상호 보완 작용. 그런데 영양 성분이 한쪽으로 쏠린 음식은 영양학적 효과는 크지만 소화에는 부담을 주게 마련이다. 이런 음식은 고탄수화물, 고지방, 고단백 음식, 고구마, 바나나, 삼겹살, 오징어, 잡채, 옥수수 등이 대표적이다. 맛이 진하고 입에 남아서 오래 남아서 잘 분해되지 않고 쉽게 체한다. 말린 과일, 건어물, 육포, 곶감, 땅콩 등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하나하나씩 음식을 살펴보면 일단 고구마 맛있죠. 근데 지금 끈덕끈덕하고 그 심이 이렇게 있는 데다가 뭐랄까 전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잘 체해요. 그래서 고구마를 굳이 드시고 싶다면 우리 통째로 이제 삶아서 껍질을 까서 드시는 게 아니라 잘게 썰어서 반찬처럼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은데, 껍질을 까서 한 입 이렇게 베어서 드시는 거는 잘 체할 수 있어요. 근데 바나나도 통째로 이렇게 껍질을 까서 드시면 이 끈덕끈덕한 것들을 끈덕끈덕한 느낌이 잘 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드시지 말라고 표현을 하지만 굳이 드시고 싶다면 바나나를 잘게 썰어서 포크에 찍어서 작은 것 하나씩만 좀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삼겹살은 어떻게 드시면 될까? 드시지 마세요. 삼겹살은 100% 체하는 음식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드시고자 하면 수육을 대신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부드러운 수육, 기름을 제거한 그런 차라리 수육을 드시는 게 나아요. 근데 오징어도 스톱. 낙지랑 문어는 익히면 부드럽지만 오징어는 익혀도 단단해지고 말려도 질기고, 위장 안 좋은 분들 맛있긴 맛있는데 위장 안 좋은 분들은 좋지가 않아요. 잡채는 또 우리 전분 덩어리예요. 고구마 전분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분은 잘 체해요. 그 다음에 옥수수는 껍질이, 그쵸, 옥수수 알갱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껍질이 단단하게 이제 쌓여져 있어요. 체리나 옥수수나 아니면 이제 블루베리 같은 친구들이 대표적인 친구가 되겠죠. 특히 옥수수는 껍데기를 분리해서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옥수수는 잘 체해요. 뭐 갈아서 가루로 해서 뭐 죽처럼 드시면 모르겠는데 100% 체하는 음식이 옥수수예요. 그래서 안 드시는 쪽으로 하시고, 말린 과일은 당연히 소화가 안 되겠죠. 곶감 같은 거. 그다음 육포도 말린 육포 소화가 잘 안 되죠. 땅콩은 아까 견과류 말씀드렸고, 이런 잘 체하는 음식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피해야 할 음식, 먹어야 할 음식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